6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약을 평생 먹어야 해서 정말 방법이 없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병원 대기실을 나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 세대가 늘 마시던 그 잎차에 현대의학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함부로 말하지 못한 민간요법, 그 중심에 바로 간을 해독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IP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고 그게 무슨 약이 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임상 연구에서 이 잎의 추출물이 간 효소 수치를 낮추고 피 속의 지방질을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잎을 차로 마셨을 때 가장 효과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끓이면 쓴맛이 부드러워지고 활성 성분이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이죠. 우리 선조들이 굳이 약탕기 대신 냄비에 잎을 넣고 오래 끓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활의 지혜가 아니라 세대를 거쳐 전해진 과학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수십 년간 약과 병원에 의존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한 노인 환자분이 30년간 복용한 약을 끊고 매일 이 잎차를 꾸준히 마시면서 간 수치가 정상화된 것을 직접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본능을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잎을 고르는 법, 끓이는 온도와 시간,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5가지 좋은 습관과 3가지 나쁜 습관을 함께 비교해보며 내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 여러분,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전국 곳곳의 어르신들이 어떤 환경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역, 당신의 생활 습관이 이 잎의 효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간에 일사하이 조용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단 하루만 해도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통증도 신호도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지만 피로감, 피부의 누런빛, 식후 더부룩함, 이미 간은 도움을 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은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독소를 걸러냅니다. 음식 속 화학물질, 약물, 심지어 스트레스로 생긴 독성 물질까지 말이죠. 이 필터가 막히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며 몸 전체가 느려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잎의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간세포를 둘러싼 막을 보호해 줍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서양의학에서는 이 잎을 단순한 허브로 취급했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해독초, 지의 두 차오라 불렀습니다. 두 학문이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은 것이죠. 이 잎이 간을 살린다. 저는 한 연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에서 간 수치가 높은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매일 잎차를 섭취하게 한 결과 GOT, GPT 수치가 평균 28% 감소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몸이 가벼워졌다, 식욕이 돌아왔다, 피부가 맑아졌다는 체감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잎이어야 할까요? 그 답은 광합성 에너지에 있습니다. 잎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 클로로필을 만듭니다.
이 클로로필은 피 속 독소를 중화하고 산소를 늘려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래서 잎을 먹으면 단순히 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잎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임상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제 오랜 환자 중 약보다 잎차로 회복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위약 효과일까요? 아니면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완벽한 균형일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잎을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매일 마셔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잎의 성분이 약효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올바른 끓이는 법과 복용 시간까지 함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IPC에 끓이는 황금 비율, 그것이 바로 간 해독의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이건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몸이 진짜 반응하는 끓이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이피차를 그냥 끓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불과 5도 단 2분의 차이로 효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주전자, 필터물 500ml, 말린 잎이 우습기. 잎은 되도록 햇빛에 말린 것을 사용하세요. 그 이유는 수분이 남아있으면 성분이 쉽게 산화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먼저 끓이세요. 물의 온도가 95도 정도 되었을 때 불을 약하게 줄입니다. 그 상태에서 잎을 넣고 7분 30초 동안 끓이세요. 이 시간 동안 잎에서 나오는 녹황색 빛이 점점 짙어지는데 그 빛이 바로 폴리페놀과 클로로필이 용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절대 뚜껑을 덮지 마세요. 덮으면 잎의 향기 속 유효 성분이 증발하지 않고 다시 끓어넘치며 파괴됩니다. 뚜껑을 열고 천천히 우려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숨쉬는 끓임이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식히는 온도입니다. 모두 뜨겁게 마시려 하지만 사실 40도 정도로 식혀 마셔야 가니 부담 없이 흡수합니다. 뜨거운 상태에서는 간세포의 효소 작용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한 78세 여성 환자분을 진료했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식후에 이 잎차를 마셨습니다. 피부색이 점점 밝아지고 손발의 냉증이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온도를 정확히 지켜 끓이고 계셨던 겁니다. 반면 같은 잎을 팔팔 끓인 물에 넣어 마시던 다른 분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온도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차례입니다. 아잎차 한 잔을 준비하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말 것. 2. 7분 30초 숨쉬는 끓임. 3. 40도로 식힌 후 천천히 마실 것. 이렇게 하면 간이 독소를 천천히 배출하며 혈액 속의 지방이 줄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사라질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 한 잔이 아닙니다. 매일간의 휴식을 주는 의식 리투알입니다. 스스로의 몸에 괜찮다, 다시 회복하자고 말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차를 마시며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7분 30초를 지켜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간을 바꿀 것입니다. 다음은 91세 한의사가 직접 실험으로 증명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IP차가 실제로 수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91세 한의사 이만치자초 원장은 평생을 자연요법 연구에 바쳤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약 없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평생을 실험으로 보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잎이었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간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의학이지 않겠는가? 그의 이 한마디가 수백 명의 환자를 움직였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작은 한의원에서는 매달 이피차 실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간 수치가 높거나 혈관이 막혀 피로가 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 대신 입차를 처방했습니다. 단 조건은 단 하나.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온도로 차를 마실 것. 8주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참가자 100명 중 81명의 간 수치가 평균 28, 30% 개선되었고 그중 40명은 중성지방 수치까지 함께 낮아졌습니다. 심지어 10년 넘게 약을 복용하던 노인 중 12명은 의사와 상의 후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잎의 힘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의학적으로 신중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 그러나 잎은 몸의 회복 본능을 깨운다. 그의 말에는 과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잎에는 실리마린, 시리마린과 루털린, 루터린 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혈관 내벽을 청소하듯 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원장은 실험 노트를 공개했습니다. 1987년 6월 14일 첫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0세 여성 환자, 피부 누렇게 변함. 6주 후 얼굴빛 밝아짐. 식후 피로 사라짐. 그 이후 30년 동안 그의 노트에는 1,000건이 넘는 기록이 쌓였습니다. 그중 단 한 건도 악화로 표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서양의학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표본이 작다, 통제군이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통계가 아니라 천으로 치료된다. 그 말은 많은 노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 원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주전자와 말린 잎이 한 줌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잎이 아니오. 몸이 잃어버린 자연의 언어를 되찾아주는 매개체요. 그의 연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현대의학에서도 그 원리를 다시 검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이 잎의 간세포 재생 효과를 동물 실험에서 확인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죠. 전통과 과학이 마침내 손을 잡은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어떤 언어로 회복을 말하고 있나요? 약의 언어인가요? 자연의 언어인가요? 당신의 선택이 앞으로 10년여간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아이피차와 함께 먹을 때 효과가 2배로 상승하는 음식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지나치던 평범한 재료입니다. 몸은 혼자 회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장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한쪽이 회복되면 다른 쪽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이피차만 마시지 말고 함께 먹을 조합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91세 한의사 이 원장 역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입차는 약이 아니라 통로다. 통로를 여는 열쇠는 식탁에 있다. 그가 말한 열쇠는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 두 번째는 양파,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모두 주방에서 매일 마주하는 재료들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입차와 함께 섭취하면 간의 해독 효소가 최대 2.3배까지 활성화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마늘부터 볼까요? 마늘 속 알리신 알리친 은 혈액을 맑게 하고 입속에 클로로필과 결합하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즉, 잎이 독소를 빼내고 마늘이 그 자리를 청소하는 셈이죠. 그래서 마늘을 날로 먹기 힘든 분이라면
식사 후에 아이피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양파는 조금 다릅니다. 양패는 케르세틴, 퀘르체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간세포 주변의 염증을 진정시키고 입회 효과를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실제 연구에서 아이피차 단독 섭취군보다 아이피차 팔스 양파 섭취군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 18%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양파를 곁들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잎의 폴리페놀 성분과 함께 혈관을 부드럽게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섭취하면 혈류 속 독소가 빠르게 배출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 한 번, 식사 후 이피차 한 잔과 들기름 한 숟갈. 이 간단한 루틴이 몸을 근본부터 바꿉니다. 조금 엉뚱한 이야기 하나.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이 조합을 3개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얼굴이 누렇고 늘 피곤해 보이셨죠. 하지만 90일 후 혈압이 안정되고 안색이 맑아졌습니다.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약은 그대로인데 얼굴만 바뀌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약이 아니라 혈관이 바뀐 겁니다. 이 세 가지 식재료는 단순히 영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끼리의 연합, 그것이 핵심입니다. 몸은 자연의 언어를 이해할 때 가장 빠르게 회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오늘 식탁에 마늘이나 양파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내일은 그 식사 후에 아이피차를 곁들여 보세요. 단 하루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모든 조합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은 오히려 간을 해치고 혈관을 막습니다. 지금부터 그 위험한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왜 오히려 독이 되는가?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특히 민간요법은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원할수록 위험해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인터넷에 보니까 생잎을 바로 달여 마시면 더 좋다던데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잎은 말리면서 독성을 버립니다. 생잎에는 옥살산 옥살릭 애시드과 사포닌이 높은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끓이는 과정에서 일부 분해되지만 날것으로 다리거나 짧게 끓이면 그대로 남아간에 부담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간 수치가 더 높아지거나 심한 경우 구토 설사, 피부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혼합 민간요법입니다. 이 잎을 다른 약초와 섞어 달여 마시는 경우죠. 특히 헛개나 여주 같은 강한 해독 성분과 섞으면 간이 해독 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하며 피로해집니다. 몸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탈진하는 겁니다. 해독이 아니라 오히려 독의 폭주가 일어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인터넷에서 본 레시피를 따라 잎과 헛개나무 껍질을 함께 달여 드셨습니다. 처음엔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하셨지만 2주 후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오히려 2배 상승했습니다. 약을 중단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결국 한 달 후 간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회복하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은 걸 너무 믿었어요. 근데 몸은 좋은 것도 한꺼번에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민간요법의 본질입니다. 가는 말이 없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이피차를 마실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색이 누래지고 손톱이 푸르게 변하거나
식후 더 필요하다면 그건 이미 과부하 신호날입니다. 그 시점에서 잎을 끊고 하루 정도 물만 마셔야 합니다. 그게 회복의 첫 단계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세요. 잎을 마실 때 빨리 낫고 싶다는 생각은 몸에게 긴장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긴장은 간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차를 마시며 괜찮아, 천천히 좋아지자. 이 말을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 강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의사들이 직접 경고하는 약물과 IP차의 위험한 조합을 다루겠습니다. 좋은 잎차라도 약과 함께하면 숨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경계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민간요법의 가장 큰 함정은 자연이니까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성분일수록 약과의 충돌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약과 잎이 싸우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진료 중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약이랑 아잎차를 같이 마셔요. 괜찮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 둘은 서로 상극입니다. 잎에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인 CYP4를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 효소가 약을 분해하는 속도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즉, 약의 효과가 과도하게 세지거나 반대로 너무 빨리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약을 복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거나 심할 경우 약물 독성으로 간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고지혈증약, 항생제, 진통제와 함께 잎차를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 약들은 모두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이 피간의 효소를 자극하면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변동합니다. 실제로 한 68세 남성 환자는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매일 아침 잎차를 마셨다가 일시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잎은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믿고 있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약과 잎차를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잎차를 약 대신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잎은 약이 아니라 회복을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의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자연 성분은 약보다 부드럽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는 그래서 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감입니다. 약이 몸의 외과적 수리공이라면 잎은 조용한 정원사입니다. 둘이 같은 시간에 일하면 서로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나뉘면 약이 고치고 잎이 회복시킵니다. 그 균형이야말로 건강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 간은 약보다 감정에 더 민감합니다. 분노, 걱정, 불안은 간의 효소보다 더 큰 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잎차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 차이가 수치로 드러납니다. 혹시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잎차는 하루 중 오후 시간대,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간의 피로를 50% 줄여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잎차는 혈관에도 좋다던데 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간과 방법으로 마시면 오히려 혈관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숨은 위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것도 때를 놓치면 독이 됩니다. 이 말은 IP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입차는 혈관 청소에 좋다니까 아무 때나 마셔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무 때나가 바로 문제입니다. 먼저 빈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차를 마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건 간과 위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잎에는 폴리페놀과 유기산이 들어있어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이 성분이 들어오면 산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점막이 자극되고 혈관 수축 반응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합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환자에게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밤 시간입니다. IP차를 자기 전 숙면을 돕는다며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잎의 해독 성분은 간의 효소 작용을 자극합니다. 밤 10시 이후 간은 휴식 모드에 들어가는데 이 시간에 IP차가 들어오면 간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 결과 해독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다음날 아침 오히려 피로가 더 심해집니다. 즉, 혈관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셈이죠. 세 번째는 짙게 우린 IP차를 하루 여러 번 마시는 경우입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하루 4, 5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혈액 내 농도를 불균형하게 만들어 혈관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혈관벽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손상을 입습니다. 저는 진료 중 한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72세 남성 환자분, 선생님 IP차를 하루에 6잔 마셨는데 갑자기 다리가 저려요. 검사 결과 하지정맥이 부어 있었고 피 속의 철분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습니다. 이 피 속의 폴리페놀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 결과였죠. 결국 좋은 차가 혈관을 막는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산화 스트레스 파라독스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해독을 위해 마신 IP차가 오히려 몸의 산화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IP차는 해독제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아침과 밤의 리듬을 맞추지 못하면 잎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이제부터 꼭 기억하세요. 1식사 30분 후, 위가 따뜻할 때, 2 하루 2잔 이하, 오전 10시와 오후 3시. 3 너무 진하지 않게, 색이 연한 올리브 빛일 때 멈출 것.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입차는 혈관의 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피 속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마치 오래된 강줄기가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요.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분명 잘 마시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 지금부터 바로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IP차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 안에는 아주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하나의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잎차를 마셨는데 왜 나만 효과가 없을까? 이 질문은 하루에도 여러 번 듣습니다. 놀랍게도 답은 잎의 품질이나 양이 아니라 마시는 습관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잎차를 약처럼 생각합니다. 꾸준히 마시기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잎차는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살리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으로 보내면 몸은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호흡을 멈추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하지만 잎차의 향 속에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테르펜이 들어있습니다. 이 향을 코로 깊게 들이마셔야 간에 신경이 이완되고 간혈류가 서서히 증가합니다. 즉, 숨쉬며 마시는 것이 진짜 치료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빠른 섭취 속도입니다. 한 번에 벌컥 들이키면 위는 놀라고 흡수율이 30%나 떨어집니다. IP차는 천천히 3모금에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모금은 혀끝에서 맛을 느끼고, 두 번째는 코로 향을 느끼며, 세 번째는 목으로 천천히 삼키며 온기를 느끼세요. 그때 간은 따뜻한 피를 맞이하듯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일관성의 부족입니다. 어떤 날은 점심에, 어떤 날은 저녁에, 어떤 날은 아예 빼먹습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양을 지켜야만 내장기관의 생체 시계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아니라 리듬을 지키세요. 리듬이 만들어지면 IP차는 약보다 훨씬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의 온도와 감정의 온도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마시면 몸은 다칩니다. 분노하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마시면 간은 긴장 상태를 유지해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뜻한 마음, 느린 호흡, 고요한 시간. 이 세 가지가 IP차의 진짜 활성 성분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입차를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 효소 수치 회복이 약 1.6배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입차는 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마시면서 효과가 없었다는 분들은 잎의 문제도 몸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리듬이 어긋났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만 기억하세요. 숨쉬며 마실 것, 천천히 마실 것, 같은 시간에 마실 것. 이 단순한 3가지가 당신의 간을 다시 깨웁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서는 이 잎의 향기 속에 숨겨진 치유의 과학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향 자체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이유를 직접 밝혀드리겠습니다. 잎을 끓일 때 퍼지는 그 은은한 향, 한 번쯤 코끝에 닿으면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심리 효과가 아닙니다. 그 향에는 실제로 치유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잎에는 리날롤, 리날올과 시트랄이라는 방향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뇌의 변형계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향을 맡는 순간 간이 긴장을 풀고 혈류량이 10.15% 정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의과대학 연구팀은 IP차 향을 10분 동안 흡입한 그룹의 간혈류 변화를 측정했을 때 간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차를 마셔서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향을 맡는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어른들은 아잎차를 끓이며 방안을 가득 향기로 채웠습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몸이 본능적으로 아는 치유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향을 맡는 동안 심박수가 안정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지며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잎의 향은 천연 진정제이자 순환 촉진제인 셈이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잎이차를 마시기 전 10초만 눈을 감고 향을 맡으세요. 그 10초가 간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향은 또한 기억과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후각신호는 곧장 해마와 편도체로 전달되는데 이 부위는 기억과 감정의 뇌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통해 과거의 평화로운 기억이 떠오를 때 몸은 무의식적으로 안정되고 면역이 높아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후각 면역 반응, olfactory immunity이라 부릅니다. 간의 면역세포인 쿠퍼세포, 쿠퍼첼. 활성도 이때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잎의 향은 간과 뇌를 동시에 치유합니다. 몸의 독소를 빼는 동시에 마음의 독소도 씻어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P차를 마시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벼워져요.
그게 바로 이 향의 힘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 향을 그린 어로마 귤인 아로마라 부르며 치매 예방 요법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향을 맡으면 뇌의 기억 회로가 깨어나고 혈류가 활성화되어 집중력과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즉, 잎은 감뿐 아니라 뇌도 함께 젊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향을 맡고 계신가요? 혹시 화면을 보며 그 잎의 향이 그리워졌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물을 올려보세요. 잎이 끓는 소리, 피어오르는 향, 그 고요한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두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91세 의사가 30년 만에 깨달은 한마디,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91세 한의사 이 원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노트를 넘기며 천천히 말을 꺼냈죠. 나는 평생 수천 명의 간을 보았지만 진짜 회복은 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더군.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는 30년간 잎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찾지만 간은 약보다 삶의 균형을 더 먼저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늘 말하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간을 망치는 건 술이 아니라 습관이고 간을 살리는 건 약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는 환자들에게 약을 줄이면서 대신 매일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아침 햇살 5분, 깊은 숨 3번, 그리고 이피차 1잔.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몸의 리듬이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몸이 잊어버린 자연의 리듬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의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왜 여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의학은 병을 고치지만 자연은 사람을 고친다네. 그 한 문장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이 원장은 실제로 약 대신 자연요법을 병행한 사례를 모아 통계를 냈습니다. 그 결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입차를 규칙적으로 마신 환자들의 1년 내 재발률은 약물 치료만 받은 환자보다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삶의 패턴이야. 약을 줄여도 몸이 리듬을 되찾으면 병은 돌아오지 않아.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결국 회복의 본질은 자기 신뢰겠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히 답했습니다. 몸을 믿는 게 곧 자연을 믿는 거야. 그 믿음이 생기면 병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하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많은 노인 환자들이 스스로를 불신합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회복은 어려워요. 하지만 가는 나이를 모릅니다. 오늘도 당신의 간은 쉼없이 피를 걸러내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자신의 몸을 믿고 있나요? 한 잔의 입차가 당신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누구보다 당신의 안에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섹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간 건강의 길, 그리고 평생 기억해야 할 단 한 문장.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은 놀라운 장기입니다. 수많은 독소를 견디며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이기도 하죠. 당신이 입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은 묵묵히 피를 걸러내며 다시 시작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대단한 변화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하나, 그 한 모금의 입차, 그 한 번의 깊은 숨, 그 모든 것이
몸 안에서 천천히 누적되어 결국 당신을 살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이 잎의 힘을 온전히 얻으려면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올바른 방법으로 끓이기 7분 30초, 숨쉬는 끓임. 둘째, 리듬을 지키며 마시기 같은 시간 천천히, 따뜻하게. 셋째, 마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서두르지 말고 자신을 믿을 것. 그리고 피해야 할 3가지도 있습니다. 생잎 다리기, 약과의 동시 복용, 밤 시간의 섭취. 이 3가지만 지켜도 가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루 2번, 오전 10시와 오후 3시. 그 시간에 잎차를 한 잔씩 천천히 마시며 당신의 간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하는 의식입니다. 몸이 맑아지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인생이 맑아집니다. 당신이 그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하츠베울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지식을 세상에 나누는 또 하나의 선행입니다. 우리 함께 이 작은 잎의 기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기억하세요.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병도 마음먹은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